자, 우선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할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요. 직보나 이런 것도 이제 좀 일정 공지를 해야 되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7에서 8과 총정리를 좀 할 거고요. 이제 대화문, 본문, 문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직전 대비 수업 때는요. 그때는 이제 외부 지문 1에서 4번까지만 정리를 하고 파이널 테스트를 보고 첨삭하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지난 중간고사 때보다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수업하기 전에 그 일정에 대해서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이 일정은 여러분께서 따로 뭐 쓰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어차피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공지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화요일 날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화요일 날 2시까지. 그리고 그 주 토요일 날 오답 노트를 쓸 건데요. 그 주 토요일 날에는 여러분이 이제 원래 1시까지 등원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2시까지 등원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 주는요. 다음 주 토요일은 2시에서 이제 3시 반까지 이제 오답 노트 및 이런 거 피드백하고 끝나게 될 거고요. 아, 네네네. 시험지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것도 제가 써줄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한 주, 이제 12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정상 수업이 될 거니까 원래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원래 시간 됐죠? 그리고 이제 12월 마지막 주죠. 12월 26일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정규반으로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반 배정 및 선생님 배정은 다 끝났습니다. 다 했어요. 제가 아까. 네. 한 다다음 주?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담임 인사나 이런 거는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나갈 건데 우선 다음 주에 그 아마 일부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전체는 아니고요. 이제 이거는 뭐 어차피 여러분과는 무관한 내용이니까 뭐 그냥 상관없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담임 인사나 뭐 이런 거 나가는 거는 다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이제 제가 뭐 반배정이나 담임 배정을 그러니까 반배정은 끝났는데요. 담임 배정은 제가 지금 좀 수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 100% 확정은 아니고 한 80%? 네, 80% 확정인데 우리 이제 예비 중3 그다음에 예비 고2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그리고 이제 현재 고1이죠. 이 두 개 학년에 대해서 이제 반조정을 그 담임 배정을 제가 좀 조정하고 있어서요. 이게 이제 아직은 제가 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아, 자, 아무튼간 이제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나중 날. 만약에 내가 담임 맡으면 뒤졌어 다. 죽었어. 맡을 수도 있죠.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아니야, 아니야. 저 마스크 속에 억지로 웃고 있는 저게 보여.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약간 썩소였어. 자, 아무튼간 그렇게 될 겁니다. 뭐 그래서 웬만한 공지는 다 드린 것 같은데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없죠?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순서는요. 이제 대화문, 문법, 본문 요 순서로 했는데요. 문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문법 문제는 사실 많이 풀었잖아요. 각종 변형 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그래머 빌드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 문법의 경우에는 제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문법 요것만 따로 이제 보려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문부터 볼게요. 자, 관심에 대해 묻기에서 be interested in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뭐에 관심이 있냐? 항상 주의할 점은 여기에 ing 형태를 쓴다는 거, 뭐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니? 여기 전치사로 나왔으니까 뒤에 ing로 쓴다.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칭찬하기 표현은 뭐 사실 우리가 뭐 너무나 쉽지 않게래,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동의어 표현을 좀 먼저 보자면, 뭐 great, excellent, good work, well done, good for you, what a nice bag.
how kind she is.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좋아, 잘했어. 뭐 이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심 묻기에서 또 유사한 표현들이 자, 잠깐 보자면 what are you interested in? 여기서는 이제 what이라는 녀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in 뒤에 뭐가 붙어야 되지만 이제 what이라는 녀석을 이제 여기다가 원래 쓰려 한 건데 우리가 의문사는 항상 문장 앞에다가 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빠져 있는 거다. 너는 뭐에 관심이 있냐? 그다음에 what are your interested? 여기서의 interest는 이제 명사로서 쓰인 거죠. 그냥 관심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너의 관심이 무엇이니?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Are you interested in? 자, 요거는 이제 너는 뭐뭐에 관심이 있냐? 우리 바로 위에서 나왔던 표현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Do you have any interest in? 자, 여기서의 interest도 이제 명사로 쓰인 거예요. 뭐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빠져 있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건데, are you into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죠. Are you into? 이렇게. 자, 그래서 be into라는 것 자체가 뭐뭐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었던 거. 우리 한 가지 기억하고 가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뭐뭐에 관심이 있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I'm interested in blah blah.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표현을 알아봤는데 이것 이외에도 뭔가 좀 특이한 표현이 있거나 이런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 아래로 내려가서 다이얼로그 학습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do you like로 이제 물어봤었죠. 그래서 너 K-팝을 좋아하니? 그래서 나는 그 이제 SJ의 노래를 듣는 것을 즐긴답니다. I can't dance to his song. 나는 그의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출 수 있어. Great 해갖고 지금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be interested in 다음에 이렇게 ing 형태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 질문과 대답 부분을 한번 잘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자, do you like로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be interested in으로 물어보거나 아래도 be interested in으로 물어보니까 대답이 지금 대부분 yes로 나와 있다라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no의 대답도 가능하겠죠. 뭐뭐에 관심이 있냐? 관심이 있으면 yes고 관심이 없으면 no고요. 됐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큰 범주로 제가 대화문에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사실 듣기 할 때도 여러분께 좀 도움이 많이 되는 팁인데요. 여기다가 좀 제가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우리 의문문 같은 경우는요.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의문사라는 녀석이 이제 있는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의문사라는 녀석이 이제 없는 버전이 있어요. 한자 쓰려니까 안 되네. 그냥 동그라미 X로 할게요. 자, 자, 의문사가 있냐 없냐 이런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자, 의문사가 있으면 당연히 뭐 what이나 when이나 where 이런 단어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뭐 what, 뭐 who, 그다음에 뭐 when, 뭐 쓴 김에 다 쓸게요. where, 그다음에 how, why, 하나 더, 하나 더. 얘는 빼고 what, who, when. who도 가능한데 who에 속해 있으니까 네, which죠, which.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의문사가 없는 버전이라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do you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그죠, 뭐 can you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맞아요, are you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게 의문사가 없는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의문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대답이 뭐야? 어, 이 서진이가 이 지금 현장을 못 보는 게 좀 아쉽네요. 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의문문이잖아요, 지금 종류가. 그럼 의문문이라는 거는 질문을 한다는 거고 당연히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럼 답변하는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문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는요. 의문사가 없을 때의 답변은요. 이제 크게 말하자면 긍정 또는 부정의 답변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긍정 또는 부정의 답변. 근데 얘는 긍정이나 부정에 대한 답변이 아니겠죠. 왜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지인이한테 지인아 내일 언제 만날까 이랬는데 지인이가 아니요? 그럼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라고 물어봤으면 언제라는 걸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네, 아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의문사가 있을 때는 긍정 또는 부정의 대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 예외는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너 뭐뭐 하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러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대답으로 나온다는 거겠죠. 이거는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 성인회화, 그러니까 그 토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이제 배우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죄송해요. 궁뎅이가 뜨거웠어. 그래서 네, 그래서 의문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답이 달라진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상태로 한번 다시 가보자면, 아까 위에서 what are you interested in? 이라고 물어보거나 또는 what are your interests로 물어본다면, 그러면은 yes or no의 대답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너의 관심사가 뭐냐라고 물어봤으면은 나는 뭔가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1, 2, 3번을 보시면은 그냥 do you, are you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yes or no의 대답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그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짝지어진 대화 중 어색한 걸 골라라라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A, B 이렇게 해놓고요. 이런 유형 알죠? A, B 이렇게 나오고 1번, 2번, A, B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 있잖아요. 이런 유형에서 우리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팁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나머지들도 내용상으로는 다 똑같고요.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들입니다. 2번도 보시면은 자, 한국 음식을 요리하는 거에 관심이 있냐?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있고 뭐 불고기를 이제 뭐 요리한다 등등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3번 같은 경우는 한글 배우는 거에 관심이 있냐? 라니까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Actually, I'm learning it in my calligraphy class. Look, this is my work. 이렇게 해서 excellent까지 이어졌네요. 그죠? 자, 다음 내용도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내용은 Good job. Someone is holding a cloud. How creative.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잘했다. 누군가가 구름을 잡고 있는 거야. How creative. 정말 창의적이다. Thank you. Are you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자, 여기서 be interested in 또 나왔죠? be ing 나왔고요. 그래서 너는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이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또 yes 대답 나왔습니다. 자,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로 대답했다라는 거 기본이죠. Actually, I'm taking on online class for free. 자, for free 하면은 우리가 무료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무료로 온라인 강좌를 듣고 있어. good for you. 잘 됐네. 이렇게 답이 됐고요. 자, 5번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이제 패턴이 위에 거랑은 좀 다릅니다. 잘했다가 먼저 시작되고 관심이 있냐가 이제 뒤에 나오고 있죠. The verb, 잘했네. I think your painting expresses the feeling of autumn well.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의 그림이 expresses 표현하는 것 같아. 뭐를? The feeling of autumn. 그러니까 가을의 느낌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thank you. Are you interested in painting? 자, 또 나왔죠? Be interested in ing 나왔고요. 비동사로 물어봤으니 또 비동사로 대답했습니다. Yes, I am. I started taking a class on weekends. 자, 이거 우리 한번 배운 적 있었죠? On weekends 이렇게 복수형으로 붙이면 주말마다. 그렇죠. 어떻게 바꿀 수도 있다? 맞아요. 나중에 쓰려고 했는데 every weekend로 써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I didn't know that. 나는 몰랐어.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자, 그다음에 6번도 계속 다양한 패턴으로 가고 있네요. You did a good job. 자, 너 잘했네. It's awesome. 정말 멋있어. Thanks. What is it made of? Glass? 그거 뭐로 만들어진 거야? 유리야? 그래서 yes, it is. 맞아. 여기서는 이제 그 yes의 대답으로 한 이유는 glass라는 말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yes의 대답을 한 거예요. 의문사로 물어봤지만 이제 추가로 물어봤잖아요. glass로 만들어진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맞다. 자, 그다음에 또 be interested in 나왔고 2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로 나왔네요. 자, 그래서 역시나 또 yes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너는 유리공예에 관심이 있니? 하니까 뭐 yes, very much. 아주 많이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관심 물어보기 보면은요, no가 없어요 지금. 죄다 관심 있대, 죄다. 어쨌든, 자, how long did it take to make it? 자, 요거는 정말 중요한 표현 중 하나죠. 요거는 이제 이번 이제 주요 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how long did it take to 부정사 여기까지가 좀 중요한 표현. 별표도 만들어지나? 만들어지네요.
자, 여기다 할게요. 별표.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기억 하나 볼까요? 이 it은 뭐 어떤 it이죠? 맞습니다. 비인칭 주어예요. 왜 비인칭 주어일까요? 그렇죠. 시간을 물어보니까. 시간 표현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How long 하고 나왔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 did it take. 여기서의 take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다.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은 얼마나 오래 걸렸니 하고 물어봤으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다 하고 대답이 돼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비인칭 주어 it으로 답을 한 겁니다. It took 1 month. 한 달이 걸렸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자, what are you doing, 미나? 자, 미나 뭐 하고 있냐? I'm practicing calligraphy. 나는 calligraphy 연습을 하고 있어. You're writing with a brush. 너는 붓으로 쓰고 있구나. It looks fun. 그거 재밌어 보인다. Are you interested in calligraphy? 자, 너는 calligraphy에 관심이 있니? 자, 또 be interested in 물어봤으니까 yes 대답 나왔어요. Yes, very much. 아주 관심이 있어. Look at this. 이거 봐봐. I just wrote it. 나는 그것을 방금 썼어. What do you think?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지만 what이라고 쓴 거예요. 여기서 이제 what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너는 뭐라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It looks like a person. 그것은 사람처럼 보인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Dancing with off arms. 자, 요 덩어리가 이렇게 person을 꾸며주는 거죠. 현재분사. 자, 그래서 open arms니까 팔이 열려 있는 거죠.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팔을 벌리고 춤을 추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You got it. 너가 맞았어. This Korean word means dance. 자, 이 한글 단어가 dance를 의미하는 거야. 춤, 뭐 이렇게. 그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어. 수업할 때. 한 번 더 저의 또 캘리그래피를 보여줘야겠네요. 춤. 넘어갈게요. 됐어. 됐어. 자, you did a good job. 너 정말 잘했다. Can I try it? 내가 한번 해봐도 되니? Why not? 왜 안 되겠어? Take this brush. 이 붓을 잡아. 자, why not? 왜 안 되겠어? 당연하지. Of course의 의미죠. 자, not이 들어갔다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8번 볼게요. Look, the girls are learning Hangul. 자, 봐봐. 두 여자아이가 한글을 배우고 있어. Are you interested in Hangul, Kevin? 자, 너 한글에 관심이 있니, 케빈? 그러니까 또 yes 대답 나왔죠. Yes, very much. 아주 관심이 많아. I want to join them and learn it. 나는 그들과 합류해서 그것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걸 배우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두 여자애가 한글을 배우고 있다니까 얘 남자애잖아요. 그래서 합류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닐까. 넘어갈게요. 자, 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9번 볼게. Joey, are you interested in 한복? 자, 너 한복에 관심 있냐? 오, 드디어 낫이 나왔네요. Not really. 아니 뭐 별로. 어. 자, then 그러면 what are you interested in? 너는 뭐에 관심이 있어?라고 물어봤네. 자, 아까 우리가 배운 걸 써먹을 수 있겠죠. what으로 물어봤으니까 이제 정확한 게 나와야겠죠. Well, I'm interested in taekwondo. 나는 태권도에 관심이 있어. It is a traditional Korean sport. It's awesome. 이렇게 말했네요. 한국 전통 스포츠다. 멋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 마지막 10번인가요? 자, look at the two men learning 판소리. 자, 판소리를 배우고 있는 그 두 명의 남자를 봐봐. 자, 또 나왔네요. Be interested. 자, Nancy, 너 판소리에 관심 있니? 하니까 긍정대답 나왔어. Sure. I like the sound of it. 자, 나는 그것의 소리를 좋아해. I want to learn it. 난 그걸 배우고 싶다. 자, 대부분 지금 10개의 우리가 패턴을 보면서 느낀 게 어떻습니까? 너 뭐뭐에 관심이 있냐? 관심이 있다. 나는 어떻게 뭐 배우고 싶다, 하고 싶다. 뭐 이런 패턴으로서 이제 대화가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8과의 대화문을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자, 8과에서의 이제 대화문 첫 번째는요. 불평하기라고 나왔네요. 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be happy about으로도 쓰는데 사실 with를 좀 더 많이 쓰긴 합니다. be happy with 또는 be happy about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뭐뭐에
행복하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뭐뭐에 만족한다라는 의미로서 좀 더 많이 쓰이는데 앞에 not이 붙었잖아요. not이 붙었으니까 뭔가에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I'm not happy about that. 나는 그 책상에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의도를 표현하는 거 be thinking of. 나는 뭐뭐에 대해 생각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putting some pads on it. 나는 그것에 패드를 좀 설치하는 것을 생각 중이다. 뭔가를 생각 중이다라는 거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죠. 뭐뭐 하려 하다라는 겁니다. 뭐뭐 하려 하다. 그렇기 때문에 뭘 표현한다? 의도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쪽을 먼저 보자면 뭔가를 하려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대표적으로 일단 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will, I'm going to, I'm planning to 이런 것들 내가 뭐뭐 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의도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I'm considering ing 해갖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이 consider는 사실상 think랑 거의 같은 뜻이잖아요. 생각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think 같은 단어는 이제 뒤에 이렇게 전치사 of를 붙이지만 consider는 붙이지 않습니다. 붙이지 않은 채로 ing이 나온다는 거. 이게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intend라는 표현. intend는 말 그대로 뭐뭐 할 작정이다, 뭐뭐 할 의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하다, 뭐뭐 할 작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기 땡땡땡 하고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여기 동사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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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아래도 동사원형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땡땡땡은 당연히 동사원형 아니겠죠. 여기 ing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그쵸. 명사 나오겠죠. 명사 아무래도. 아니면 뭐 전치사의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전부 다 의도 표현하기 이제 대표적 표현들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만족과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데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I'm happy about 또는 I'm happy with. 아까 제가 위에서 말했던 거죠. 나는 뭔가 마음에 든다. 자, 그럼 우리가 만족스럽다는 표현의 가장 대표가 be satisfied with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뭐에 만족스럽다. 단순하게는 I like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불만족을 말할 때는 간단합니다. 부정어만 붙이면 끝이에요. 부정어만. 그렇죠? 그래서 I'm not happy 어쩌고 나왔고 I'm not satisfied. 그다음에 I don't like 이렇게 다 부정어로서 표현을 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표현들을 가지고 또 어떻게 대화문이 나오는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1번부터. 자, 여기에서 바로 be not happy about이 나왔네요. 나는 이 음수대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몇몇 아이들에게 너무 높아. Well, I'm planning to. 동사원형 나왔네요. 그래서 나는 설치할 계획이랍니다. Lower fountains together with it. 나는 그것과 함께 더 낮은 음수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끝이 났고요. 자, 두 번째는 또 불만족스러운 표현. I don't like 나왔죠. I don't like the high steps here. People in wheelchairs can't get in. 자,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들어설 수가 없잖아. 맞아. I'm thinking of에 ing 나왔죠? 나는 뭘 생각 중이냐? Building a new way with no steps. 나는 계단이 없는 새로운 길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생각 중이다. 이렇게 됐죠. 자, 3번. Be not happy about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be planning to 동사원형 또 나왔습니다. I'm not happy about this thing. 나는 이 그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 People in wheelchairs can get on it easily. 자, 휠체어 탄 사람들은 그걸 쉽게 탈 수가 없어. Right, 맞아. I'm planning to hang a bigger and safer seat for them. 나는 그들을 위해서 더 크고 더 안전한 그런 그 자리를 걸 계획이다.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끝이 났네요. 자, 그 다음 또 4번 갈게요. 계속 같은 패턴이야. be not happy about 그리고 be thinking of의 ing 똑같이 나오고 있죠. 자, I'm not happy about the button. 나는 이 버튼이 마음에 안 들어. Why? What's wrong with it? 왜?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It's too high. 너무 높아. Children or people in wheelchairs. 자,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can't reach it. 이런 거 뭐 별거 아닌데요. 잠깐 짧게만 설명하자면 reach의 목적어는 뭔가에 닿다라는 뜻이에요. 뭔가에 닿다, 닿는다, 뭐 도달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reach의 뒤에 to를 붙일 수도 있거든요. 또는 into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럼 뒤에 명사 이렇게 나오겠죠. 전치사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뜻이 달라져서요. 뭐뭐로 주로 손입니다. 뭐뭐로 손을
뻗다라는 뜻이 됩니다. 손을 뻗다. 네? 의미가 좀 달라져요. 자, 그래서 그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나 아이들은요, 그것에 닿을 수가 없다. 그 이제 버튼에 닿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reach의 목적으로 쓰는 게 더 적절하겠습니다. So I'm thinking of putting another switch for them. 나는 그들을 위해 또 다른 스위치를 달려고 생각 중이다. 그럴 작정이다. 그럴 의도이다. 역시나 의도성을 또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5번 볼게요. 그리고 자, I'm not happy about the sign. 자, sign은 이제 표지판 말하는 거지. 자, 나는 그 표지판이 마음에 안 들어. There are some people who can't see. 자, 볼 수 없는 몇몇 사람들도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럼 시각장애인은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맞아요. 그냥 blind people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the blind라고 하면 돼요. the blind. 어,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the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이니까 눈이 먼 사람들,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맹인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 Right, 맞아. Do you have any idea? 자, 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니? Well, I'm thinking of adding braille on the sign. 아, 나는 그 표지판에다가 점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자, 근데 표지판이 너무 높이 있으면 어떡하지? 저 옛날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 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그 신호등에 이렇게 그 누르는 거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 뭐 소리 들으라고.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생각한 게 시각장애인이 저걸 어떻게 누르지?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건너가도 좋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음성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걸 눌러야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저걸 어떻게 눌러?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신호등 옆에 이게 설치돼 있잖아요. 그게 네, 기둥에 이렇게 버튼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그 한번 그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저걸 어떻게 누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동행자가 눌러주면 되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한 게 아니 동행자가 있으면 굳이 저걸 누를 필요가 있고 그냥 같이 가면 되잖아. 부축해주면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있겠죠 뭐. 제가 생각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I'm not happy about the light. 아, 나는 그 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 What's wrong with them? 자, 왜 뭐가 잘못됐니? 자, 아까 전에는 우리가 잠깐 나왔던 게 What's wrong with it으로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them으로 나왔죠. 왜냐면 그 불빛을 가리키니까 그렇습니다. The traffic lights look the same. 자, traffic lights가 신호등이 똑같이 보여. To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이죠. Who were blind to colors. 그러니까 이제 색깔에서 눈이 먼 사람들이니까 생맹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생맹인 사람들은 똑같이 보여. I see. 아, 알았어. How about putting a movie on each light? 자, 그러면 각각의 불빛에다가 이미지를 넣는 건 어떠냐? 이거는 전에 한번 말한 적도 있지만 이 how 대신에 what이라는 형태로 써준다. 얘기했었죠? How about, what about? 둘 다 돼요. A working man on the green light and a standing man on the red light. A good idea. 자, 그래서 그 파란색 불빛에는 이제 걷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빨간색 불빛에는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미 이거는 뭐 다 상용화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I'm not happy about the shirt. 나는 그 셔츠가 마음에 안 들어. What's wrong with it? 또 나왔죠? 그 셔츠를 가리키니까 it has to tie for me. 그건 나에게 너무 꽉 낀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바로 이어서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 하고 있어? I'm thinking of ways to help 미소. 나는 미소를 도울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What's wrong? 뭐가 잘못됐는데? She can't turn on the light. 자, 그녀가 불빛을 켤 수가 없습니다. By herself. 그녀 혼자서요. This switch is too high for her. 그 스위치가 그녀에게 너무 높아요. And that's right. 그렇네. I'm not happy about it. 자, be not happy about 또 나왔죠?
그리고 either. 이것도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not이 있을 때 또한의 의미로서는 우리가 either를 쓴다. 여기 위에 써 있죠? 부정문에서는 to 대신에 either를 씁니다. 또한이란 뜻이에요. 자, 나도 그게 마음에 안 든다. Do you have any good ideas about that? 너 그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냐? I'm thinking of putting a step box here below the switch. 자, 그래서 그 스위치 아래에다가 스텝박스를 여기에 설치하려고 생각 중이랍니다. 스텝박스라는 건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우리 그 엘리베이터에서 키 작은 애들 버튼 못 누르니까 우리 학원에 있는 거 있죠? 그 초록색? 그런 디딤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good idea. And I will change the switch to a bigger one. 자, 좋은 생각이구나. 그리고 나는 바꿀 거야. 스위치를 더 큰 것으로. 여기서 이제 원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스위치를 말하는 거겠죠. Great. Grandma will like it too. 자, 여기서는 또 to를 썼습니다. 앞부분이 긍정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할머니도 그것을 좋아할 겁니다. She can turn on the light more easily. 자, 할머니는 그 전등을 더 쉽게 켤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자, 바로 이어서 9번 가겠습니다. I'm not happy about my brother's chair. 자, 나는 내 남동생의 의자가 마음에 안 들어. It's low and too hard. 그거 너무 낮아. 그리고 너무 딱딱해. Right. I'm thinking of buying this one. 자, 내가 이것을 살까 생각 중이야. 여기서 원이 가리킨 건 당연히 chair가 되겠죠. What do you think? 너 어떻게 생각해? Looks great. 좋아 보이네. I think he can use it. 나는 그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For so long. 그렇게나 오랫동안. Even after he grows taller. 그가 더 키가 커진 후에조차도. 그러니까 나중에 좀 커져서도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 다음 이어서 10번 보겠습니다. 요 이제 9번, 10번, 11번은 이제 아마 그 speak 부분에 나왔던 부분이라 우리가 보지 않았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I'm not happy about 또 나왔어요. 또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the door handles in my house. 자, 우리 집에 이 door 핸들이 이 손잡이가 문 손잡이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They're not easy. 그것들은 쉽지가 않아. Use for my grandma. 자, 우리 할머니에게 있어서 사용하기에 쉽지가 않다는 거죠. How about this one? 이건 어때? She will pull it. 자, 그녀가 그것을 당겨서 and open the door easily. 쉽게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That's good. 그거 좋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문고리가 우리 지금 강의실에 있는 약간 저런 버전으로 좀 설치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1번. 마찬가지로 의도 표현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Be thinking of의 ing요. I'm thinking of buying this spoon. 나는 이 숟가락을 사려고 계획 중이야. It will help my grandma eat soup easily. 자, 뭐 별건 아니지만 얘들아 잠깐 보시면요. 여기에 help 나왔고 여기에 eat 나왔고 그렇죠? 잘 알다시피 help 목적어의 동사 원형 나온 형태입니다. 그것이 즉 그 숟가락이 도와줄 거야. 우리 할머니가 스프를 쉽게 먹도록 됐어요? 맞아. She doesn't have to hold it with her fingers. 자, 그녀가 그것을 손가락을 가지고 잡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는 뭐 여러분 그 잠깐 보자면 don't have to의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또 need to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하나만 더 말하자면 need not을 써도 돼요. need not. need not도 뒤에 똑같이 동사 원형을 씁니다. 여기에서는 좀 특이하게요. need가 일종의 조동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동사에 not을 쓰고 동사 원형 이렇게 온 겁니다. 됐죠? 전부 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런 애들이죠. shouldn't 같은 거. shouldn't는 하지 않아도 된다면 똑같은 말이잖아.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must not도 마찬가지예요. must not. must not도 참고로 mustn't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must not으로 쓸게요. 그래서 전부 다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shouldn't랑 must not은 원래는 의미가 좀 다르기는 해요. 왜냐면 이 should라는 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해야 한다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원래 뜻은 당연하다의 뜻이거든요. should라는 단어가. 그래서 should not은요. 뭔가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의미에 가깝고요. must는 이제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뒤진다. 약간 이런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강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must not은 하면 뒤져. 약간 이런 거예요. 하면 안 돼. 이런 거. 금지사항. 이런 거를 must not으로 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대화문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대화문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번 미리 말씀드리지만 틀려오면 안 돼요. 틀려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그냥 천천히 읽어보기만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거나 우리가 직역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에서만 여러분이 조심한다면은 틀릴 일이 없는 유형입니다. 문제 수도 한 6문제 내외로 나오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돼요. 되겠죠? 틀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볼 건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조금 쉬었다 할까요, 우리? 네. 네네. 아니 저 어차피 자 이제 제자리로 가서 이어서 합시다.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서진이는 어차피 집에서 수업 끝나고 그렇지 그렇지 삼겹살 먹으면서 할 수도 있어 이 정도면 어? 거기 안 돼. 아까 전에 버리지. 이제 수업 시작할 거야. 자 보겠습니다. 이제 문법이에요. 7과부터 다 폈죠? 자 가봅시다. 현재 분사부터. 여러분이 이제 이번 어법에서 이제 가장 헷갈려하는 파트 중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현재 분사는요. 딱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다? ing와 pp 구별하는 거죠. 됐어요? 이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첫 번째. 자, 이거는 어떻게 구별하라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의미상 주어를 찾아야 돼요. 의미상 주어 찾기. 알겠죠? 자,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찾았습니까? 자, ing나 pp, 즉 분사란 녀석은 품사가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니까 결국 보어 역할하거나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 둘 중 하나인데 보어 역할 할 때는 이제 2가지가 있죠. 주격 보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격 보어는 당연히 의미상 주어가 주어고요. 목적격 보어는 의미상 주어가 목적어겠죠. 수식어 같은 경우는 수식, 받는, 명사. 됐어요? 이렇게가 의미상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의미상 주어를 찾아서 이제 어쩌라는 겁니다. 뜨거. 의미상 주어를 찾아서 어쩌라는 거예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의미상 주어를 찾아서 그 의미상 주어가 하는 거냐 되는 거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라는 거죠.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 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로 보자면요. 지금 요 덩어리. 요 덩어리가 앞에 있는 woman을 수식하는 거죠. 자, 여자가 지금 수식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뭡니까?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ing형으로 쓴 거고요. 자, 여기에서도 playing the piano가 앞에 나와 있는 the man을 수식하기 때문에 the man이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니까 또 ing형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유형. 자, 2번째 유형은 뭐였어요?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 2개. 첫 번째는 ing 대 pp, 즉 능동과 수동. 그게 이거잖아.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즉 현재 분사와 그다음에 동명사를 비교하는 거죠. 자, 이거는 쌤이 어떻게 구분하라 했죠? 해석 어떻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자, 해석할 때 뭐뭐 하는 중인 요 해석을 대입해 보라고 했어요. 대입해서 말이 되면 현재 분사고 말이 안 되면 동명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시험 포인트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그다음에 가주어 it. 이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다른 it과 구별을 해야겠죠. 작년 시험지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it이 나왔었습니다. 시험에서 출제될 만한 포인트. 얘는 결국에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it을 구별하는 거. 2번째는 투부정사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it을 구별하는 거를 먼저 좀 보자면 다시 한번. 자, 일단 가주어.
가주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it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나옵니다. it is that 또는 수동사원형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요 물결 자리에는 중등부 시험 기준으로는 거의 웬만하면 형용사 나옵니다. 거의 웬만하면 명사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인칭 주어죠. 자, 비인칭 주어는 뭐 매번 말했지만 이 뒤에 뭐 날씨나 뭐 시간 표현들, 뭐 거리라던가 뭐 명암 표현이라든가 등등등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비인칭 주어였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이고요. 자, 또 뭐가 있었지? 기억나세요, 혹시? 가주어, 비인칭 주어 말고. 가목적어 또 있었어요. 가목적어. 자, 가목적어 같은 경우는 쓰는 패턴이 동사가 make나 또는 find나 또는 생각하다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it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의 후보정사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이게 가목적어였습니다. 자, 또 대명사 it도 있죠. 그렇죠? 자, 대명사 it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냥 그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대입해 보면 간단하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 더. 네, 하나 더 있었어요. 자, 힌트를 주자면 어, 힌트를 좀 주자면 it이랑 that이 같이 나온 거였어요. it 블라블라 that. 맞아요. 강조구문입니다. 강조구문. 강조구문. 그래서 강조구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it is that 땡땡땡 이렇게 나왔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여기에도 it is의 대시 나오고 여기에도 it is의 대시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겠죠. 가주어랑 강조구문을 비교할 때. 좀 팁을 주자면요. 가주어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게 형용사 보어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강조구문 같은 경우는요. 주로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애들. 뭐 예를 들어 인칭 대명사. 대명사나 아니면은 뭐 이제 고유명사. 어떤 지명이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부사 당연히 부사 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사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됐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지난번에 특강할 때였나요? 그 not a until be 그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그거를 강조구문으로 쓸 때 it is not until 어쩌고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until 블라블라가 바로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됐죠? 그래서 부사절을 강조해서 그때는 썼던 거고요. 자, 이렇게 it을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요. 참고로 말하면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게다가 서술형이 안 나오잖아요. 서술형이 나온다면요. 그냥 가주어 진주어를 활용해서 영작하는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중학교 2학년이라면. 그런데 이번에는 서술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it을 구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을 제가 그냥 여기 왼쪽에다 쓸게요. it은 수동사원형 구별이죠.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는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해석으로 구별하는 게 제일 심플하긴 합니다만 제가 전에 구별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경우는 뭡니까?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올 때예요. 두 번째는 투부정사가 중간 또는 맨 뒤에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자, 투부정사가 맨 앞에 있을 때. 맨 앞에 있을 때는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자, 맞아요. 이렇게 해서 동사로 쓰인 거죠. 동사로 쓰였대. 뒤에 동사가 나오면 여기서는 주어로 쓰였다는 거고요. 또는 수동사원형, 아이고, 수동사원형 어쩌고 나오고 콤마가 찍혔었죠.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됐죠. 됐나요? 이게 첫 번째.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여기 오른쪽 좀 지울게요. 여기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자, 다 지우고. 자, 다시 여기다가 2번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정사가 중간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뒤에 나올 때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은 앞에 it이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이렇게 it 어쩌고 저쩌고 to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가주어, 진주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이 가능성이 높겠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좀 더 딥하게 들어간다면 여기 물결 자리에 만약에 뭐 시간 표현이나 이런 게 나왔다면은 그러면 이제 가주어가 아니겠죠? 2인칭 주어겠죠?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앞에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투동사 원형 나오고 땡땡땡 이렇게 나온 상황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랬을 때 이 투부정사 뒷부분을 없애버리세요. 여기를. 투부정사 뒷부분을 없애고 이 부분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남은 부분. 됐죠? 이 투부정사 이하를 다 날려버리라고. 다 날려버리고 남은 것만 한번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것만 해석했을 때 해석이 잘 된다. 해석이 이상하다.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남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 투부정사 이하를 날렸는데 해석이 잘 된다는 건 이 투부정사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식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 된다는 거는 수식어라는 소리입니다. 수식어. 투부정사가 수식어로 쓰였다. 자, 근데 투부정사를 날렸더니 해석이 안 돼. 그럼 투부정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놈이라는 거죠.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니까. 즉 명사로 쓰였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어 단계로 가면은요. 여기서부터는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해석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형용사로 쓰여서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된 건지 아니면 부사로 쓰여서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되거나 아니면 뭐뭐 해서 또는 뭐뭐 하기에 등등등 여러 해석이 있죠. 이걸로 해석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해석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걸로 시험을 안 냅니다. 쉬우니까요. 무슨 뭐 투부정사 문장 써주고 이거를 가주어 진주어로 올바르게 바꿔 쓴 것은 이런 걸 내겠어요? 오마중인데 안 내죠 절대. 그래서 결국 둘 중 하나예요. 이세다 밑줄 쳐놓고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또는 투부정사에 밑줄 쳐놓고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이걸로 출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it은 아까 제가 써드렸던 5가지의 경우의 수를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핵심이 해석입니다. 해석.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본문에 나와 있던 이제 그 뭐 가주어 진주어 또는 이제 분사에 대한 게 나온 건데요. 그냥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한번 내용을 보면 nowadays it is popular 이렇게 형용사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가주어 진주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에서 working 아까 전에 했던 거죠? 이 덩어리가 woman 수식하는 거 현재 분사로서 쓰인 거죠? 여자가 걷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아래 the last one was created by 해갖고 나왔네요. 자, 여기서는 was created라고 지금 수동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pp형을 썼다라는 거는요. 지금 얘가 보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the left one 얘가 바로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자, 즉 왼쪽의 것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형, pp형으로 썼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여기에서는 이제 요 투부정사, 요 녀석의 쓰임새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해볼까요? 투부정사가 중간에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다 지워요, 얘를. 다 없다고 쳐봐.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모든 캘리그래퍼들은 had to practice hard. 열심히 연습해야 했다. 어때요, 해석이? 자연스럽나요? 아니면 이상한가요? 자연스럽죠. 이상하지 않죠. 왜 이상해요, 여진? 아니, 캘리그래퍼들이 열심히 연습해야 했다.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뭐다? 수식어로 쓰인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형용사 아니면 부사라는 거죠. 투부정사가.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거야. To make their unique styles니까 그들의 고유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기 위해서로 쓰인 거구나. 부사로 쓰였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도치구문인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자, 또 가주어진 주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it 나왔고 여기 또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죠. 뒤에 중간에 형용사 보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practice makes perfect 이런 게 참 그 시험으로 내기 좋은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이거는 의미를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keep trying and make it part of your everyday life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방금 배운 문법이랑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좀 중요한 요소가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keep 다음에 trying 나왔는데 자 여기서의 trying은 이제 동명사로 쓰인 겁니다. 동명사 목적어예요. 그래서 시도하는 것을 계속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도하는 중인 이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예요. 동명사.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문제에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everyday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제가 일상적인이란 뜻이라고 했었죠? 형용사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every 띄고 day 하면 안 돼요. every 띄고 day는 매일이란 뜻이고요. everyday 붙어 있으면은 일상적인 이런 뜻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팔과문법으로 넘어갈게요. 팔과문법. 자, 팔과문법에서 또 이제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소댓 구문입니다. 원래 이 소댓 구문도 서술형으로 잘 나와요. 근데 서술형으로 이번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면 의미가 같은 거를 골라라. 뭐 아니면은 의미가 다른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가 가장 기본형에 해당하는 소댓의 주어 동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댓에 우리가 can't의 동사원형을 쓰면 이 투투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that의 주어 can의 동사원형을 썼어.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 썼었지? 얘는 enough의 to 동사 원형을 썼는데 요 물결에 해당하는 게 어디로 갔습니까? 앞으로 갔어요. 됐어요? 요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또 대시 붙어 있는 거였어요. 이건 무슨 뜻이었지? 그러니까 뜻이 뭐였지? 뜻이? 뒤에는 뭐 can이나 아니면 뭐 may나 아니면 will 이런 단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로 해석해도 되는데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게 일단 정석이에요. 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해. 자, 그래서 이 소댓이라는 놈도 우리가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소댓은 어떻게 바꿨었죠? 소댓 여기 붙어 있는 거. 응? 그러니까 물론 because나 이런 걸로 쓸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제 요 형태에서 바꿔 쓰려면 자, so 대신에 우리가 in order를 썼습니다. 그래서 in order that로 쓸 수도 있습니다. in order that 뒤에는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똑같이 대절로 바꿨으니까 얘를 투부정사로 바꿀 수도 있었죠. 왜냐면 투부정사가 하기 위해서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투동사 원형으로 써도 되고요. 방금 위에 썼던 in, order, to 동사 원형 써도 되고요. 하나만 더. 또 무슨 투부정사? 맞아요. so, as, to 동사 원형 이렇게 써도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짝지어진 게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이걸로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원래는 바꿔 쓰는 문제를 내는데 서술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짝지어진 게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꿔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기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의미상 주어 등장할 때가 조심해야겠죠. 의미상 주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죠.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이 각각의 소댓 구문 앞부분에는 주어 동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이 주어들과 뒤에 나와 있는 주어가 다르면 우리가 투부정사 앞에다가 의미상 주어를 써줘야 돼요. 그렇죠? or 목적격 일반적으로는 써주면 된다. 자, 게다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한번 바로 볼 건데요. 자, 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The shoes were so comfortable that she couldn't work well without a stick.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so, that, couldn't로 나와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투투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요 형태로. 그죠? 얘도 so, that, couldn't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투투로 바꿀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주어가 또 shoes예요. 그리고 여긴 she예요. 주어가 다릅니다. 아래도 어떠냐? The glasses, she.
주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의미상 주어를 써줘야 되는데 의미상 주어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조심할 게 있었어요. 뭐였죠? 뭐였죠? 대명사가 나오면은 그거를 삭제해야 된다는 게 주의점이었는데, 자, 위에 거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위에 거. 자, 여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좀 살짝 지울게요. 제가. 여기 좀 더 지우고 여기까지. 자, 봅시다.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제가 바꿔야 되는 부분만 체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쓸게요. The shoes were. 자, 그 다음에 so가 to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 요 덩어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to work를 쓰면 됩니다. to로 쓰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야? 앞에 있는 주어랑 뒤에 나와 있는 주어가 서로 다르니까 의미상 주어 or her를 앞에다가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지금 주어가 shoes라고 신발이 나왔는데 혹시 이 신발을 가리키는 말이 뒤에 나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She couldn't work well without a stick. 없죠? shoes를 가리키는 말이 딱히 없으니까 뒤에는 똑같이 쓰면 됩니다. 됐죠?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의미상주어만 쓰고 끝나는 거예요. 위에 거는. 자, 근데 아래 거를 잠깐 볼게요. 자, 아래 거 보시면은 the glasses were so 이걸 어떻게 또 to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that she couldn't see 이 부분도 일단은 to see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 for her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어가 안경이에요. 안경. 자, 그러면 안경을 나타내는 표현이 뒤에 나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뒤를 보니까 with them 여기 나와 있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to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뒤에 well, with 쓰고 이 them은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them을 삭제해줘야 돼요. 삭제. 됐어? 이게 주의점이에요. 여기서 them을 쓰면 틀립니다. 어법상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꿔 쓰는 문제에서 여러분을 가장 혼란하게 만들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다? 의미상 주어 신경 써야 돼요. 의미상 주어. 첫 번째 신경 써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어떤 이제 주어와 동일한 대명사를 삭제해야 된다는 거. 뒷부분에서요. 그 대절 이하를 말한 겁니다. 여기 대절 이하에서 여기 댐 요걸 삭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니네가 맨날 틀리는 거.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수와 시제입니다. 네, 요거예요, 요거. 이거 갖다 틀려오기만 해봐, 이씨. 어? 틀려오기만 해봐, 이씨. 자, 어허, 그렇다. 이번에 385점이에요. 485점이에요. 소리. 485점. 네. 노노노노. 5명. 지유가 있죠. 왜 지유랑 서진이 없는 사람 취급해? 있어. 서진이 여기 있어. 내 마음속에서 살아가. 자, 그 다음에 사역동사 볼게요. 마지막. 아마 본문 부분은 시간이 안 돼서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뭐 시간 안 되면 직보 때 하면 되니까.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요. 여유 있게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역동사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출제자예요. 그러면 사역동사에서 뭘 낼 거예요? 그러니까 어법상 틀린 거 골라라. 이 문제. 목적격 보호의 형태. 네. 헬프에 대한 거. 여러분이 말한 게 다 맞아요. 여러분이 말한 거를 다 출제할 수 있어요. 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으로 내던 간에 여러분은요, 그냥 가장 기본만 잘 기억하시면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께 질문 좀 해보죠. 자, 랩부터 한번 해볼게요. 랩부터. 자, 랩 목적어. 자, 뒤에 뭐 써야 되죠? 끝인가요? BPP를 썼죠. BPP. 수동일 때는. 자, have 가봅시다. have. have 목적어. 또 있어요. ing 형태. 됐어요? 또는 PP. 이렇게. 자, make는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PP.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중요하다는 거. 근데 보통 중학교 2학년 수준이면은 원래 PP 쪽은 잘 안 내기는 합니다만 오마중은 낼 수 있어요. 오마중은 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럼 우리 이제 준사역 동사 시리즈로 가봅시다. 준사역 동사 2개 있었죠. 하나부터 말해볼까? help죠. 자, get도 있었고요. 자, 그럼 help부터 보자면 help 목적어? 그렇죠. 동사 원형이나 후보정사죠. VR이라고 하니까 뭐 이게 쓰는 것 같잖아. 자, 그다음에 get은요. get 목적어? 투동사 원형 또는 PP형도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거예요. 사역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겁니다. 왜냐면 왜요? 아니요, 쓸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안 써놓은 겁니다. 일단 시험에 나온 거를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헬프 목적어 PP는요. 그래서 안 썼어요. 자, 그래서 결국 얘네들은 전부 다 목적격 보호 형태가 중요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낼 건 결국 얘밖에 없어요. 결국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전에 뭐 이제 지인이가 말한 대로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라 이런 문제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여진이가 말했나요? 그 이제 뭐 빈칸 뚫어놓고 뭐 올바르지 않은 형태를 골라라라던가 뭐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다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유형으로 내던 간에 결국 사역동사는 중요한 건 목적격 보호의 형태.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면요. 얘네가 지금 5개를 썼잖아, 제가. 사역동사, 준사역동사까지 해서 5개를 썼죠. 자, 그럼 이거 외에 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애가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자, 뭐뭐 목적어 동사 원형 맞습니다.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자, 근데 지각동사가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 뭐 feel 있고요. 또 smell을 뭐 잘 쓰진 않지만 네. taste smell은 보통 지각동사에서는 잘 쓰진 않습니다. see 그다음에 watch 또 지금 보다 느끼다만 있잖아. 하나 더. hear 됐어요? listen to를 써도 돼요. 근데 listen to까지 써야 됩니다. listen만 쓰면 틀려요. 알겠죠? look at은 잘 안 써요. 네네. see나 watch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notice도 마찬가지예요. notice. notice도 지각동사로 취급합니다. notice가 무슨 뜻이에요? 알아채다라는 거죠. 여러분 맨날 학원 들어오면 notice. 네. 공지사항이 있죠. 그렇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이나 ing나 PP를 쓸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특징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간단한데요. 지금 우리가 쓴 동사들 있죠. 지각 동사들, 그리고 사역 동사, 그리고 help까지. get은 잠깐 뺄게요. 그럼 얘네가 전부 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들 대부분은요. 후보정사를 쓴다고 기억하셔도 좋아요. 물론 ing를 쓴 애들도 있어요. ing를 쓴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투부정사를 많이 씁니다. 뭐 이런 단어들 있죠. expect 이런 거. 뒤에 투부정사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ant 같은 단어. want 목적어 투부정사. 똑같이 나옵니다. 됐어요? 대부분 투부정사를 많이 써요. 이렇게. 뭐 want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encourage, discourage 이런 단어들 전부 다 투부정사를 많이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역동사에서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사역동사에서의 핵심은. 됐죠? 자,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 투투로 바뀌어 써 있는 버전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거 지금 잘못 써져 있어요. 여기 의미상주어가 빠져 있네요. for her. 그죠? 이걸 써야 돼요. 이거 지금 잘못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주어가 다르잖아요. 주어가 다른데 의미상주어를 빼버렸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아래 것도 보자면 during her journey 하고 나와 있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씩 좀 볼까요? 나름 이제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 자, 1번에 during 해갖고 전치사로 뭐뭐 동안의 뜻이고 뭐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 뭐 이렇게 기간의 길이를 나타낼 때는 뭐 for를 쓴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전통적으로 좀 잘 나오는 애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뭐 동안의 시리즈가요.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during 있고요.
for가 있고요. 맞습니다. while도 있어요. 근데 이 셋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겠죠. 보면 오, 깜놀. 자, 일단은 차이점을 일단 문법적인 차이를 먼저 보자면요. during과 for는 각각 명사가 나옵니다. 뒤에. 명사. 얘도 뒤에 명사. 근데 while은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요. 정말 많이 주어 동사뿐만 아니라 ing형으로 나오기도 해요. ing형. 그러니까 ing를 쓰는 이유는 분사구문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during과 for의 이제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지금 설명해 보면은 특정한 기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특정 기간. 근데 이 특정 기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시작과 끝이 명확한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작과 끝이 명확하다. 이게 특정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명확하다. 예를 들면은 수업 시간. 수업 시간 어때요?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이게 특정 기간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곧 있으면 방학하죠. 방학 기간.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죠. 이런 게 특정 기간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한테 야, 나 예전에 3일 동안 PC방에 있었던 적이 있어.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싫어합니다. 어쨌든. 실제로 4일이에요. 어쨌든. 야, 내가 4일 동안 PC방에 있었던 적이 있어. 그럼 이 4일이 시작과 끝을 알아요, 여러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인지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이거는 특정한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for를 씁니다. for. 됐어요? 그래서 이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인데요. 특정 기간. 특정 기간이란 무엇이다? 시작과 끝이 명확한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for 같은 경우는 이제 불특정한 기간이 나옵니다. 불특정한 기간. 주로 숫자로 표현합니다. 숫자. 몇 분 동안, 몇 초 동안, 뭐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게 보통 for를 써요. 여기서는 그녀의 여정 동안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녀의 여정, 여행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during이라는 형태를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을 보자면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go through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go through는 겪다라는 뜻으로서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했었나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될 수 있지만 undergo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어요. undergo, 뭐뭐를 겪다, 경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they have no steps. 그 다음에 여기 서치어 혁명 that 하고 나왔네요. 자, 여기 중요하겠죠. 서치어 혁명에 that 나왔죠. 이때 that은요, 소댓 구문의 that이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이제 문법적으로는 우리가 결과의 부사절 접속사라고 말합니다. 결과의 부사절 접속사. 근데 명칭은 필요 없어요. 명칭은 필요 없고 이 that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 그냥 그래서예요. 그래서 that만 해석하면 이 such that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나 낮은 층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심지어 휠체어를 탄 사람조차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서치어 혁명인데 우리가 또 혁명의 어순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좀 바꿔보자면 어떻게? 또 그다음에 low 그다음에 어의 lower 이렇게도 바꿨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다음에 여기 help 나왔네요. 자, help 나왔으니까 여기에 동사원형 형태 get 보이시죠? 당연히 우리가 투부정사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도 똑같죠? 여기 helping 나왔으니까 뒤에 leave 나왔고요. 역시나 후의 형태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말 엄밀히 따지면 이게 동사원형을 쓸 때랑 투부정사 쓸 때가 원래 달라요. 의미가 다르지만 이 차이점을 구별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사원형 쓸래 투부정사 쓸래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는 투동사원형 써도 되고 그냥 동사원형 써도 되구나라고 그냥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렬 구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요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와 있는 people 꾸며주는데 우리가 이번 관계대명사는 또 주요 어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녀석이니까 좀 짚고 넘어가자면 people이라는 녀석은 복수형이니까 여기에 a라는 형태를 썼다는 거. 요거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사람이니까 후 썼다. 이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지금 병렬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여기 look 나왔고요. feel 나왔고 try 나왔죠. 이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래 동사나 어쨌든 간 여러 개를 이제 연결할 때 원래 두 개를 연결하면 단순하게 A and B로 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세 개 이상을 연결할 때는요. and를 일일이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A, B, and C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요 콤마가 and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look 뒤에 콤마 나왔고 feel 뒤에 콤마 나왔고 and B가 나온 거. 됐어요? 이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딱 됐네요. 문법 끝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한 게 대화문이랑 이제 문법 부분 정리했는데요. 남은 부분 우리 이제 교과서 7, 8과 본문 내용과 그리고 외부 지문 1에서 4번까지의 본문 내용을 우리 직전 대비 때 정리하고 그리고 파이널 테스트를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숙제가 없어요. 오늘은요. 당연히 없죠. 다음 시간이 이제 직전 대비니까 오늘은 숙제가 없고 여러분 각자 하실 거 공부하시면 되겠고 너네가 월요일부터 시험인가요? 아, 화요일부터인가요? 화, 수, 목이에요? 3일? 3일 시험 보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여러분 2시까지 등원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자세한 뭐 안내는 제가 공지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그 아까 뭐 데일리라던가 뭐 단어 페널티라든가 이런 거 있으신 분들도 있죠. 그거 이제 마무리가 다 되신 분들은 저한테 검사 받고 가시면 되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